집에다 처박아 놓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새 거 사. 강요하는 겁니다. 바이크 타고 싶으면. 이게 과거 몇 년 전에 시행했던 이 자동차 관련 개정법하고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들이. 그러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기존의 바이크를 갖고 있거나 지금 현재 규정에 맞추기 힘들거나 정말 검사에 통과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의 바이크 값이 재산적 규모로 제가 볼 땐 수천억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레저용으로 즐기고 있는 바이커들이 전부 다 떠안게 된 거죠. 그러면 누군가 이득을 봐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잖아요. 이 법이 실시되면서 많은 바이크들이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정 떨어지고 거실에다 처박아 놓고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번호판 못 달고 방치될 겁니다. 그러면 차 타고 다니던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바이크를 레저로 즐기던 사람이 배달용으로 쓰던, 본인의 생업의 수단으로 쓰던 사람이 걸어서 배달 다닐 수 있습니까? 레저 계속 즐겨야죠. 요 근래에 바이크를 사서 그 바이크를 수리하거나 정비해서 부품을 소비해주고 AS 비용을 지불하든지 새로운 바이크, 순정 바이크를 구매를 해가지고 타고 다니겠죠. 그러면 과연 누가 이득을 볼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성구청입니다. 중고 바이크 거래 시에 없는 상태에서 그 번호판을 달려면 네네. 사용검사 필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검사소랑 연락해봤는데 아직 그 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또 가서 그냥 해도 문제는 네. 없는 건가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이런 행정 지침이나 아니면 그런 건 안 내려왔나요? 정확한 네, 저희도 것들은? 몰라요. 아, 그럼 그게 언제 시행될지는 모르는 거죠? 네, 저희도 몰라요. 이거는 뭐 오래된 바이크들 다 뒤지라고 하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이런 오래된 클래식카 폐차 처분하고, 이런 오래된 클래식 바이크 폐차 처분하라는 그 소리밖에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집입니다. 2025년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 사용 검사 제도가 실시가 됐죠. 실시가 되기 전까지는 이거 이 모양 이 꼴이면 조금 있다가 전투기 사용 검사제도 실시하겠어. 아주 본래 자동차관리법 51조의 개정안은 2023년 9월 달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당장 시행을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2년을 유예를 했다가 2025년도 3월 15일 날 뭐 시행을 한다 안 한다, 뭐 할 거다 안 할 거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장의 시행이 실시가 되니까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올바른 정보가 돌지 않고 있죠. 왜냐면 그 법이 시행된 지 며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부딪혀 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후기도 없을 뿐더러 관련 양식조차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저는 오늘 영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 의견을 정확히 밝히고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잼민이 선생님들은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제 감정을 많이 섞은 내용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논란이 많은 중고차 사용 검사 제도가 실시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2025년도 3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 시행이 되는 대상이 어떻냐? 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50cc 뭐 미만 바이크들은 해당이 없다. 50cc에서 250cc 바이크까지는 걱정 없다. 아니다. 2023년도 새로 출시하는 260cc 바이크 이상부터 적용이 된다. 이런 의견들이 각각의 영상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팩트를 찝어드린다면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모든 오토바이 중에 260cc가 초과하는 바이크들은 무조건 이 사용검사 제도 범주 안에 들어옵니다. 다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실 텐데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50cc부터 250cc 바이크까지는 안전하네, 나는 해당되지 않아, 이러실 수 있겠는데 2018년 2025년도가 아닙니다. 2018년도 1월 1일부터 제작된 바이크 중에 50cc 바이크부터 259cc 바이크까지 전부 다 이 법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멍청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60cc 이상 바이크들만 해당이 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제작된
바이크 중에 50cc부터 259cc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 해당되지 않는 바이크들이 많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그냥 말속임입니다. 거의 다, 아니 건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딴 거를 저희는 법을 제정할 때 예외 조항과 단서 조항을 달아놔서 뭔가 형평성에 맞게 어떠한 빠져나갈 구멍이 어느 정도는 있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두리를 부릴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꼼수로 이런 단서 조항, 예외 조항을 넣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바이크들이 거의 다, 건짐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빠져나갈 군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이 2023년도 9월 달에 발의를 하고 제정이 됐을 때 많은 중고차 업자들이나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절대 시행 못해. 아니,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2년 만에 그 인프라를 다 만들 수 있겠어. 그러고 있다가 저는 아, 이 법이 시행되겠구나 라고 느낀 게 뭐냐면 약 8개월 전부터 300cc 이상의 바이크들은 중고 바이크 업체에서 매입을 잘 하질 않았고요. 불법 튜닝이 돼 있거나 잘 팔리지 않는 바이크들은 거의 매입을 안 하고 순정 바이크 위주로 매입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시행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덕분에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 플러스 그 등급에 있는 바이크들이 전부 다 중고차 가격이 1년 사이에 엄청나게 폭락하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폭락, 가격의 폭락의 중점에 서 있는 정말 내가 레저 스포츠라도 좀 즐겨보려는 남자의 취미로서 내가 정말 많은 월급을 모아가지고 혹은 할부로 리스로 샀던 그 바이크들의 가격을 개박살을 내놨죠. 그래서 뭐 재산상 피해가 이만저만 있을 겁니다. 뭐 지금 팔라고 해도 완전 헐값에도 잘 팔리지도 않고, 이 법을 시행하는데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구청에 문의를 하면은 아, 뭐 아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만 씨부리고 있으니까, 이 법이 시행되기 한 달 전,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는 인간들이 없으니까 바이크 가격은 바닥으로 치닫고 300cc 이상의 바이크는 잘 팔리지도 않고, 더군다나 튜닝을 한 바이크들은 더욱더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적어도 법을 시행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한 1년 전에는 명확한 답변이나 아니면 행정명령이 좀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바이크 사용 검사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 유튜버들을 보거나 블로그를 봤더니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설로 바이크를 검사하는 곳들은 생각보다 꽤 많은 곳들을 볼 수가 있죠. 바이크 역시 정기검사를 2년마다 받을 때 사설검사소를 가든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가든 검사만 받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연히 이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크의 대수는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바이크 플러스 폐지해서 번호판 띄고 보관하는 바이크들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몇몇 안 되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로 가면 혼란이 가중되겠구나. 당연히 사설검사소에서도 똑같은 검사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토바이 사용검사, 정기검사 아닙니다. 사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발급도 거기서만 가능합니다. 바이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이나 검사가 아닌 수시로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2년마다 받는 정기검사가 있어서 정기검사 제도를 택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바이크를 폐지했다가 등록을 했을 때 수시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기검사 제도에서 수시검사 제도로 바뀐 겁니다. 수시로 감시를 받는 거지. 내가 바이크 시즌이 끝나가지고 보험료랑 뭐 이런 세금들 아깝고 타지도 않고 실내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번호판 딱 떼어가지고 보관하다가 내가 등록해서 타야지 라는 그런 창구를 거의 다 막아버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번호판이 달려있는 바이크는 기존과 똑같이 사용검사 필증을 갖지 않더라도 그냥 이전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바이크의 특성상 이전의 거래보다는 폐지하고 서류를 받아서 그 폐지한 것을 다시 등록하는 그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모든 바이크들은 다 그렇게 깔끔하게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바이크를 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오토바이 양도 양수 계약서, 상대방이 도장이 찍힌 거, 오토바이 폐지 증명서, 오토바이를 판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
보험 가입 내역서만 있으면 기존에 등록이 됐지만 이제는 그렇게 등록을 못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하나의 서류가 강력한 서류가 첨부가 됩니다. 사용 바이크 사용 검사 필증? 이렇게 명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정기 검사 필증 아닙니다. 바이크를 실제로 등록을 하려면 바이크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달기 전에 검사소에 방문을 해서 이 오토바이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사를 받은 필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지금껏 나와 있는 2025년도 3월 15일 날에 실시되는 자동차 관리법 제51조의 개정사항에 대한 실행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블로그 찾아보시고 잘못된 정보 보시고 괜히 뭐 방문하시고 여러 번 방문하지 마시고 그리고 잘못된 바이크 사지 마시고 요 내용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 지랄하고 자빠졌어. 그러면 압구정식 옳지는 노선을 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바이크에 대한 등록 사항에 대한 그 법률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쌍심지 들고 찬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이륜자동차 사용 검사의 주된 목적 참 보기 좋게 써놨죠. 근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마음에 듭니다. 바이크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개정을 한 거다. 플러스 불법 튜닝의 여부를 확인하겠다. 요 두 가지 이유는 너무너무 쌍심지를 들고 환영할 정도로 저는 지금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지만 이 법의 취지를 봤을 때는 100%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불법 튜닝 하지만 저는 딱 요것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완전 정신 나간 인간 마냥 나 여기 있어 라고 붕붕대면서 다니는 불법 배기 튜닝한 인간들, 그런 튜닝을 한 인간들 때문에 바이크의 불법 튜닝이라는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신병자도 아니고 뭐 클락션도 다 있는데 진짜 배기 튜닝한 인간들은 진짜 지랄하고 자빠진 인간들이야. 니들 때문에 결국엔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야, 압구정식 옳지 그러면 다른 튜닝들은 불법 튜닝이 아니냐. 솔직히 제 소신 발언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배기 소리 빵빵하고 크고 지랄 연병하고 다니는 그 배기 머플러 튜닝만 제껴놓고 튜닝의 목적에서 불법이든 뭐든 한번 까뒤집어 보죠. 우리 바이커들이요, 배기가 아닌 다른 튜닝을 하는 거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튜닝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거치대 불법 부착물입니다. 불법입니다. 운전하면서 내비도 보고 안전하게 핸드폰도 정차했을 때 조작할 수 있게끔 거치할 수 있는 거, 본인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핸들 튜닝. 제가 얘기하는 핸들 튜닝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높여놓은 보행자와 부딪혔을 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만세 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크는 정형화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키와 몸무게는 각각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다리가 긴 사람도 있고 팔이 긴 사람도 있고 팔이 짧은 사람도 있고 다리가 짧은 사람도 있고 목이 긴 사람도 있고 대가리가 큰 사람도 있고, 대가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작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바이크를 구매를 하면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핸들의 위치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고, 내가 기어를 넣는데 힘들다 그러면 일반 기어를 시소 기어로 변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전부 다 불법 튜닝이잖아요. 그런데 목적성은 본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실시를 하는 거죠. 핸드폰 거치대에 달았다고 해서 내 몸의 크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에 있는 핸들을 조금 높였다라고 해서 보행자의 안전에 위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스크린, 원래 순정은 짧습니다. 근데 뭐 알리나 이런 데서 싸게 인증받지 않은 제품 사가지고 좀 높은 거, 넓은 거 달 수 있어요. 그게 오토바이의 차체를 벗어납니까? 그런데 이것도 불법 튜닝이에요. 내가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눈을 좀 잘 뜰 수 있고 바람을 좀 막아가지고 내가 운행하는 바이크를 내 몸에 맞춰서 내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라고 한 튜닝조차도 불법입니다. 스티커요? 바이크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정말 웃기고 코가 막히고 지랄 연병하지 않습니까? 진짜 지랄하고 자빠졌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제 생각은 머플러 튜닝, 남한테 피해주는 튜닝을 제외하고는 바이크에 행해지게 되는 튜닝의 99%는 바이크를 타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보다 더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하는 튜닝이라는 겁니다. 야, 그럼 압구정식 옳지? 진짜 내가 불법적인 걸 얘기해 줄게. LED 튜닝은 뭐야? 진짜 이것도 지랄하고 자빠진 겁니다. 요즘 바이크들의 조명에는 LED가 달려서 나옵니다. 순정으로. 그런데 옛날 바이크는 LED가 불법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면 합법입니다. 최신 바이크들은 LED 다는 거 합법이고, 옛날 바이크들은
LED 다는 게 불법이야? LED를 달고 오더라도 물론 뭐 인증검사를 받은 LED를 사용하고 구조 변경을 실시하면 되지만 내가 LED를 사는 데 있어서 밝기하고 조도만 규정에 맞다면 굳이 인증받은 제품을 비싸게 더 돈을 주고 사야 해? 그럼 비싼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구조 변경까지 해야 될 사항이야? 요즘 바이크들은 LED를 그냥 달고 나오는데 이런 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의 정기검사나 사용검사를 할 때 그 바이크에 뭐 불법적으로 설치했던 LED의 조도나 눈부심, 각도 같은 것들을 정확히 검사를 해서 인증받은 제품들만큼의 혹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규정의 범주에 들어온다면 그냥 통과시켜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개똥 같은 겁니다. 묶어놓기는 꽁꽁 묶어놨는데 이 바이커들을 숨을 쉴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어떤 법을 제정을 하려면 반대의 의견만을 들으면 그 사람 말들이 다 맞는 것 같죠.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간담회 실시할 때 어우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 진짜 존나게 커가지고 못 돌아다니겠네. 이거 불법이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작살 내야 돼요. 근데 2년마다 법을 실시하니까 이것들이 그때만 살짝 고치거나 아니면 돈 주고 다른 그 검사소 가가지고 그렇게 받아와가지고 2년 동안 걱정 없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꼬고 꼬아갖고 수시로 검사받는 제도로 바꿔주세요. 이런 취지의 법률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당연히 바이크를 타지 않는, 레저로 타지 않는, 배달로 타지 않는 바이커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집단들은 주장을 할 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 저거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바이크를 레저로 즐기고 배달을 하고 바이크 문화의 범주에 들어와 있는 그 실제 사람들은요, 아, 저희 다 잘했어요.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못했는데 저를 때려 죽일 만큼은 아니니까 뺨 2짝 정도 때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서 법 제도를 지켜가지고 조금 더 안전한 바이크 문화, 조금 더 멋있는 바이크 문화, 어느 정도 타협된 법으로 제정된 바이크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뭐 데모하고 뭐 단체로 수천 대 타고 가면서 이 법을 반대한다 이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편 측의 이야기만 듣고 아, 니들 바이크들은 다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야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바이크 회사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저는 여타 바이크 회사들한테 아마 로비 아닌 로비를, 압박 아닌 압박을 받고 실시하지 않았을까? 이 법을 보면요, 저는 그 법이 떠오릅니다. 디젤차 존나게 팔아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디젤차는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등급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5등급의 차량들은 서울의 4대문에도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 장소에 가거나 계절 운영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때리기 시작해요. 5등급 디젤차를 지들이 팔아 처먹어 놓고 10년도 되지 않아서 그런 법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뭐 옛날 차는 빨리 폐차해야 된다, 옛날 차는 빨리 없어야 된다, 이딴 식으로 여론을 몰고 나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디젤차들 수백만 대가 조금 더 달릴 수 있고 잘 달릴 수 있고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으로 인해서 그 차들을 폐차하고 니들 자동차 회사들이 파는 신차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배신도 안 하고 국산차를 또 애용했어요. 그 법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바이크들? 야, 빠져나갈 군형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요즘 바이크,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검사를 받는 그 기준이나 정기검사를 받는 이 바이크 검사의 기준은 2025년도 3월 15일의 기준에 부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클래식 바이크 좋아하고 올드 바이크 좋아하고 오래된 바이크 좋아하고 돈이 좀 부족하다 보면 연식이 좀 된 바이크를 구매를 하죠. 지금 왜 할리 데이비슨의 중고 가격이 완전 바닥을 치고 수천만 원씩 떨어진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최초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1980년대에는 그 검사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통과가 돼서 인증을 받고 등록을 시켜준 거잖아. 근데 그 검사 제도들이 강화되면서 그 바이크들은 번호판을 떼었다 하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1980년대, 90년대 돈 받아 처먹고 인증하고 검사의 요건에 맞아서 등록까지 해준 바이크를 2025년도 3월 15일 되니까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치원생한테 하버드 대학 가려면 하버드 대학 수준의 점수를 받아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잘 달리지도 못하는 노인한테 체력 검정을 통과하고 이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운동장 15바퀴 뛰어, 이러는 겁니다. 그 노인도 젊었을 때는 충분히 그 규정을 지킬 만큼 다 지켰어요. 할 수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1980년도 90년도에 들어온 바이크들을 2025년에
안전 기준과 정기 점검의 기준과 튜닝의 규정과 엔진의 규정과 배기가스의 규정과 배기음의 규정을 지키라고? 그러면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배기음 규정 인증돼서 통과됐고 불법 튜닝 안 했으면 건들지 말아야지. 근데 지금의 수준에서는 지금의 규정으로 통과를 못합니다. 올드 바이크들 지켜나가야 될 문화유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해외로 수출돼서 나가서 다 뺏기던가, 도로에서 타지 못하고 전부 다 번호판을 띄고 집 거실에다가 전시해놓고 구경만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편법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우리 자동차 시장이 5등급 자동차들 폐차 그렇게 시키고 법으로 강화시키고 벌금 때리고 어떻게 해서도 못하게 다니게 처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차를 팔아먹고 신차를 사게끔 유도했듯이, 이런 사람들은 거실에다가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바이크들을 방치해 놓고 보관만 한 채, 번호판을 못 단 채, 쳐다만 본 채 바이크는 타고 싶으니까 신차 바이크를 뽑는다는 말이에요. 요 근래의 바이크를 뽑는다는 말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야, 나는 한 2015년식의 순정화 바이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검사 받는데 뭐 25,000원에 돈은 더 들지만 뭐 바이크를 사고 파는데 평생에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게 아니니까 야, 나는 걱정 없어. 20년 뒤 30년 뒤 당신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이크가 너무 좋아. 2015년식 바이크가 순정이고 안전검사도 다 받을 수 있고 사용필증도 받을 수 있고 검사도 그냥 한 방에 딱 통과가 돼 25,000원만 내고 나는 걱정 없어 이랬던 사람이 그 바이크에 애정이 생겨갖고 20년 30년을 탄 뒤에 사용검사를 받아서 번호판을 달려고 했더니 우리 2040년, 2050년의 바이크 검사 규정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검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말장난으로 할 수 없습니다지. 바이크를 검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번호판도 달 수 없고 공도에서 달릴 수 있는 바이크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그 문구만 보면 단순하지만, 그리고 지금껏 2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면서 시행한다 안 한다에 이런 뭐 양측의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엔 시행을 하게 됐고, 이 법이 단순히 중고거래를 할 때 사용검사 필증에 대한 그런 논의 같지만 깊숙이 뒤져보면 니들 옛날 바이크 타는 수십만의 바이커들 집에다 처박아 놓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새 거 사, 강요하는 겁니다. 바이크 타고 싶으면. 이게 과거 몇 년 전에 시행했던 이 자동차 관련 개정법하고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들이. 그러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기존의 바이크를 갖고 있거나 지금 현재 규정에 맞추기 힘들거나 정말 검사에 통과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의 바이크 값이 재산적 규모로 제가 볼 땐 수천억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레저용으로 즐기고 있는 바이커들이 전부 다 떠안게 된 거죠. 그러면 누군가 이득을 봐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잖아요. 이 법이 실시되면서 많은 바이크들이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정 떨어지고 거실에다 처박아 놓고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번호판 못 달고 방치될 겁니다. 그러면 차 타고 다니던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바이크를 레저로 즐기던 사람이 배달용으로 쓰던 본인의 생업의 수단으로 쓰던 사람이 걸어서 배달 다닐 수 있습니까? 레저 계속 즐겨야죠. 요 근래에 바이크를 사서 그 바이크를 수리하거나 정비해서 부품을 소비해주고 AS 비용을 지불하든지 새로운 바이크, 순정 바이크를 구매를 해가지고 타고 다니겠죠. 그러면 과연 누가 이득을 볼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법을 제정을 할 때요, 저도 법을 배웠으니까 단서 조항이나 예외 조항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개정됐으면 하는, 고쳐졌으면 하는 그런 요건 중에 첫 번째, 어떠한 법을 만들고 개정을 할 때요,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를 볼 수 있는, 혹시나 어떠한 일에 닥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단서 조항이나 예외 조항을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2025년도 3월 15일부터 중고 바이크를 구매를 했을 시에 번호판 없이 새로 등록할 때 바이크 사용필증을 첨부한다. 단 여러 가지 전후 사정에 의해서 오래된 바이크들도 있고 규정에 맞지 않는 바이크들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의 규정을 그 바이크가 생산됐던 연도의 규정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은 빠져나가려고 많이 노력은 했죠. 대형 바이크 260cc 초과 2018년 이후 1월 1일 생산된 바이크부터 50cc에서 260cc 이하, 이따위로 단서조항, 예외조항 달아놓으면 뭐합니까? 해당되는 인원들이 없는데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눈 가리고 앙을 진행을 한 겁니다.